한번 지옥을 한번 맛보고 오긴 하더라고요. 대략.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이렇게 쉽게 뽑혔다면 안에 있는 동료의 상태는 어떨 것 같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구직했던 과거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안 좋은 회사들을 거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개발자 풀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근데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알려면 이제 어느 기술 스택을 사용하는가 형상관리 같은 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형상관리가 뭔가요라고 이제 만약에 하면 이제 그 회사는 저라면은 100% 그냥 안 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플린 같은 회사 평을 같은 걸 보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일단 면접을 가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일찍 가서 회사를 살짝 들어보는데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잖아요. 얼굴 싹 보는데 티가 나거든요. 뭔가 이상한 드가 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SI 자체가 평이 많고 뭐 회사 자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알기가 쉽지 않고 어차피 관리조차 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 잘 꾸며놔도 신빙성이 안 가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면접해서 합격을 하더라도 안 간다면 그만이니까. 면접을 보고 나서 그 질문 항상 오잖아요. 뭐 더 궁금한 거 그냥 뭐 어떻게 업무를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그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SI 다닐 때는 사실 뭐 자체적으로 뭔가 업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거 고치느라 막 대표님 막 몇 시간 붙여 이러는 시간보다 그냥 사서 쓰는 게 더 저렴해요 사실. 저는 그 의견에 좀 의문이 있는 게 직접 물어서 답변을 듣는 거는 대표님이나 이제 좀 조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포장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안 그런데 아니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제 현학의 말을 던지는데 그렇죠. 이제 저는 면접관이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면접관이어서 대표님이 뭐 물을 때 이제 답변한 거 들어보니까 내가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고위직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 못 믿겠어요. 또 다른 하나가 또 더 있긴 한데 채용 프로세스가 너무 기가 막히게 빠르고 예를 들면 코딩 테스트 없고 면접 프로세스가 하나인데다가 면접 끝나자마자 막 당일이나 엄청 아닌 다음날 그 정도로 막 기가 막히게 빠른 채용 프로세스를 가진 회사라면 아주 의심스럽다. 그거랑 또 하나 붙이자면 전화 와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바로 출근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좀 자리를 조정하기 힘들다. 이거는 거의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어떤 확실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낌새를 느낄 수 있는 말해주셨던 방법들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가끔 급하게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막 보여요. 한 번쯤 더 생각해보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잘 많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좀 부족한데 취업이 됐다 이걸 놓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들은 이유가 네가 이렇게 쉽게 뽑힌다면 그 회사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이렇게 쉽게 뽑혔다면 안에 있는 동료의 상태는 어떨 것 같느냐. 그거를 또 뭔가 얘기해주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삥 눌러서 말해줘도 잘 눈치를 못 채고 결국 한번 지옥을 한번 맛보고 오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뭐 댓글로 말하는데 채용 프로세스가 너무 느린 곳은 어떤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회사를 이직할 때 이제 8월에 서류를 넣었는데 12월에 최종 합격 및 오퍼를 하고 1월에 입사를 했어요. 5개월이 걸렸거든요. 물론 회사가 바빴을 수도 있긴 한데 와보니까 확실히 사람 하나하나 뽑는데 쓰는 시간이 되게 크더라고요. 서류도 엄청 까탈스럽게 보고 서류를 통과해도 이제 과제도 개인별로 다르게 제출을 하고 그걸 받고 또 피드백으로 어떻게 고쳐나가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할 땐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니까 이제 이런 걸 다 뚫었겠구나 싶은 사람들만 있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채용 프로세스가 긴 게 너무 빠른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개발자 채용 프로세스가 길다는 거네. 그만큼 채용에 또 코스트를 지불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사람을 뽑고 그만큼 좀 더 퀄리티 있는 회사의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 유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코딩 테스트를 안 보고 뽑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코딩 테스트 보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면접을 본다 해서 그냥 되면 좋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일단 여기 한 곳이라도 붙고 나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회사를 면접 왔을 때 이 회사는 좀 내가 가기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나. 어쨌든 면접이라는 거는 사실 구직자고 회사를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이직을 했고 이제 성공적으로 좀 이직을 하신 케이스인데 이제 두 분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직을 결심한 건 언제인가요?
이직 자체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한 거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반년 전체적으로 배울 것도 없고 해가지고 회사를 도망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약간 이유가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거의 좀 많이 미뤄지고 그 다음에 이직을 준비하게 됐죠. 저도 비슷한 시기였는데 그냥 병트 끝날 때까지는 아마 못 다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 있었고 연차도 또 마음대로 못 쓰게 했었어요. 거의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거의 훈련소 갔다 와서 거의 직후에 그 면접을 좀 보러 다녔거든요. 이직 준비를 하셨었고 이제 그거를 위해 특별하게 이제 준비했던 것들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 자체 공부하고 있는 거는 토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회사 사람들끼리 뭐 프로젝트 하는 건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 감각을 좀 계속 유지하면서 살리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에서 좀 배우는 것도 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좀 유지해서 좀 자신의 일했던 부분에 대한 정리 같은 걸 지금 좀 하고 있는 이제 현역병 특 이제 뭔가 회사를 뭔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현역병 특 같은 경우는 티오를 받고 6개월 지나자마자 바로 도망을 준비하는 게 대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개발자들은 딱 티오만 받고 6개월 채우고 전직되면 바로 그냥 도망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대파님과 간마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인게임을 성공을 하셨고 기로 연봉이 무려 2배 넘게 오른 케이스들 소위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힘들다. 공감하시나요? 이거를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나? 돈을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동료들의 퀄리티도 좋고 그만큼 회사가 캐시카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고 모든 게 그냥 다 좋다.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그럼 이제 지금 되게 연봉이 안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들 전 회사 2가지의 방식으로 연봉 올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서 지금만큼 연봉 올리기 대 애초에 돈을 잘 주는 회사를 가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성비와 난이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당연히 그냥 이직을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제가 지금 연봉을 만약에 전 회사에서 하려면 10년을 일해도 못 찍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직을 한 회사에서도 제가 병특 때 받았던 연봉을 좀 얘기하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제 난이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직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했을 때 그렇게 뭔가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비현실적으로 어려운 난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직 자체가. 왜냐면 회사에서 자기가 몸값을 올리고 복지를 개선하고 이제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개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로 가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니까. 그게 얘기 드리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냥 개발 환경을 좀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되게 사실 코스트가 많이 되고 경영진들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회사들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유해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전 직장 연봉이 낮으면 이직을 해도 난 어차피 연봉이 낮을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들을 초월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비슷한 단계나 이제 약간 상위 단계로 갈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회사마다 기본적인 연봉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곳을 가려면 전에 자신이 너무 못 받았어도 테이블이 괜찮고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면 어느 정도 그거를 끌고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직을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테이블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나면은 그 정상화가 되고 나서 또 이제 이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카운터 오퍼를 당한다거나 그럴 때를 또 상정을 하면은 그런 회사들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테이블 있는 거에서 보통 맞춰서 줘요. 좀 작은 회사는 테이블도 좀 중요하고 사실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푸드 SI다인데 사장님이 우리가 뭐 전 직장 베이스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열심히 해서 연봉을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고 네가 나중에 복합을 해서 가도 그게 들어가니까 일단은 여기서 좀 열심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면은 어차피 옮겨서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최악으로 협상을 해도 결국에 그 회사에서 가장 낮은 테이블은 이제 신입 테이블로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처우가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이제 회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봉을 올리는 이제 릴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 간에도 영향을 주는지 현재 다니면서 뭐 공식적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쿠팡이 어쨌든 시작점은 쿠팡이었으니까 막 쿠팡이 올리면서 이것저것 다 오르다 보니까 좀 웬만한 회사들은 이제 거의 다 적용되는 거긴 해. 이제 좀 이름 좀 있고 유망하다고 하는 스타트업이나 이제 좀 괜찮은 회사들 거의 이제 다 올라 있는 상태죠. 사실 실제로도 다른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가도 저는 어차피 했어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바람이 사실 서비스 업계에 한번 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에 한번 불었잖아요. 인베디드나 SI 같은 분야에도 이 바람이 불까요? 어차피 SI의 특징이자 공통적인 대표들의 마인드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뭔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피니트를 데리고 와 싸게 쓰면서 갈아넣으면 된다라는 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좀 더 힘들어진 시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몰라도 그게 그거다. 저도 베테랑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연봉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연봉 통보죠, 사실. 네 그렇죠. 그 다음번 마지막으로 할 주제가 뭐 다양한 대학을 졸업하신 분, 휴학하신 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계신데 개발자한테 어떤 대학이 가지는 장단점, 이제 다녀본 사람과 입장과 아직 다녀보진 않았던 사람의 입장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배울 게 많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충실히 들었느냐 아니면 사실 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의 유무가 저는 더 크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에서 밖에 배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게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시고 나오신 분들이든 간에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요새 시대에는 구글링하면 이제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도 다 나오기도 하고 일단 전 대학교를 지금 휴학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학교에서 싸울 수 있는 것들 중에 큰 장점 중 하나는 인맥인 거라고 동의해요. 대학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제 나랑 비슷한 일거나 같은 동종업계로 가게 되고 이제 다른 회사 이야기도 다 듣고 아 그럼 이 회사 괜찮은데? 나 여기 더 써봐도 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인맥적인 그런 게 크고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이제 선배분한테 자기 회사 와서 일할 생각 없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사실 대학에 안 갔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아서 하는 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강제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원하는 분야나 아니면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지가 많이 부족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보통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는 이런 기술 스택이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완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근간은 될 수 있어도 CS 지식이 개발자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가 직접적으로? 저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CS 지식만 가지고 하면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의미를 가지는 게 다를 수도 있긴 한데 CS 지식이란 건 기초 지식 같은 거니까 이거는 알고 모르고 차이는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대학교에서 배우는 CS가 있고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CS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중요할 수 있는 게 대학교에서 CS를 어느 정도 기초를 갖추고 난 다음에 회사를 가게 된다면 경험치를 엄청나게 빨리 나올 수 있는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서도 좀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일수록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학교에서 이제 기반을 다진 뒤에 이제 회사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도 기반 지식을 쌓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학교 다니면서 기반 지식을 잘 쌓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실 좀 던지고 번뜩을 바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기반 지식들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과 함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대학교를 2년을 다니고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이제 그때 한번 뭔가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정의된 게 많잖아요. 디자인 패턴을 되게 많이 써서 저희 한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객체적인 수업을 들었을 때 이거 왜 배우는 거야 했던 패턴들이 여기서 쓰이는 걸 보고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느꼈던 것도 있고 반대로 복학을 했을 때 개발을 하면서 썼던 개념이 학교에서 배우니까 좀 다르게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휴학을 하셨었으니까 회사를 다니고 나서 이제 전공 수업을 들었을 때 뭔가 좀 다르게 느껴졌다 이런 것들도 있네요.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좀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을 좀 쌓는다. 아니면 회사에서 인도적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화면단에서 정의되는 부분들을 좀 스레드로 처리를 해줘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메시지하면서 좀 흘려들었던 부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다 나오긴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물론 SI를 다녔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났겠지만 진짜 서비스 기업을 가고 이게 서비스 규모가 정말 커지면은 그만큼 더 GS 지식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 보면은 CS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개발자로서 그냥 고졸을 하고 바로 현업에 뛰어드는 것과 대학 교육을 거치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석사 졸업했으니까 석사를 졸업했을 때 뭔가 이런 거는 없는 게 좋았다, 아니면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적응해나가는 게 더 좋았다, 이런 본인이 생각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차례차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제 석사 얘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절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이론 지식에 대한 이제 좀 깊이감 있는 지식 베이스라기보다 이제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에 좀 더 의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험 자체가 이제 좋은 지식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경험 위주로 쌓다 보면 이제 가끔씩 좀 필요해질 때가 있어요. 이론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끔 좀 아쉽기는 한데 뭔가 그냥 고졸로 할 수 있으면 일을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론보다는 경험으로 하는 게 또 재미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고졸의 입장에서. 전 아직 대학생이긴 하니까 알파님에 비해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나마 대학 교육을 받는 거 자체로도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했구나라는 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은 대학 중에 군대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리고 취직 전에 모든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 근데 안 배울 사람은 뒤지게 놀 수 있다. 결국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울타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동체 끝나고 저도 좀 석사를 해볼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잠깐 연구실 들어갔다 나오긴 했었는데 연구 쪽이랑 이 개발 쪽이랑 매치가 되는 분야들도 있고 되지 않는 분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랑 좀 이렇게 겹쳐지는 분야들 같은 거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야다라고 하면은 굳이 석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석사를 다녔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하자면 대학원을 가서 연구를 하는 직업이 대학원생이고 또 이제 졸업을 하려면 이제 연구해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느끼기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생각보다 본인이 문제 정의를 해서 뭔가 이거 개선점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할 기회가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이 되게 강제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어거지로라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던 분야의 스토리들을 내가 꿰뚫고 있어야 지금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내가 개선할 수 있겠다 싶은 점을 찾고 되는지 검증을 해보는 그런 연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고졸이나 휴학이나 대졸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기회의 차이가 있었다 아니면 반대로 이게 기회가 되었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는 아직까지는 차별을 따로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휴학 중에 진짜 대학 교육을 한 입장이니까 결국에 약간 돌아가야 된다라는 제가 복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주말에 전직을 할 때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도 더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저희 복학을 하겠지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별이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기는 했네요. 틀리진 않았다. 제가 뭔가 이제 면접을 보기도 하는 입장에서 학력이 가지는 얘기는 말했지만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 어떤 지식의 양이 만큼 누구든 이 지식의 양을 갖고 있으면 같은 평가를 받긴 할 텐데 면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고 하니까 모든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높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제 학력이라는 건 이제 졸업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커리큘럼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지 싶은 정도의 마스킹을 딱 해주는 느낌? 베스트는 하나하나 되게 시간 많이 들여서 공들여서 검증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